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수업 주제는 보드형 에듀테크를 통해 다양한 표현물 협업하여 만들기입니다. 먼저 수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은 보드형 에듀테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드형 에듀테크를 통해 자신이 만든 자료나 활동 결과를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드형 에듀테크로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워봅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유의점을 체득하여 디지털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수업은 에듀테크 4가지 유형 중 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보드형 에듀테크를 통해 협업하여 표현물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습 안내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보드형 에듀테크를 살펴보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보드형 에듀테크의 사용 방법을 배운 후 세 번째 활동으로는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협업 활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가져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을 알아보며 마무리합니다. 보드형 에듀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협업을 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 불편한 점은 많은 사람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피드백을 하거나 자료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자료를 보다 손쉽게 공유하기 위해서 보드형 에듀테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보드형 에듀테크란 인터넷 작업 공간인 보드에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메모지처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링크나 QR코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작업 공간에 접속이 가능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 동영상, 문서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이 지원돼서 자료를 공유하기에 용이하며 여러 가지 PC와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드형 에듀테크의 종류는 다양한데 오늘은 패들렛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들렛은 다양한 파일 형식이 지원되면서도 유튜브 인베드 같은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실시간 공동 편집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패들렛에 접속이 가능하며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배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을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링크나 QR코드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패들렛 게시판 형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담벼락은 이렇게 벽돌 형식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레이아웃이며 두 번째 스트림은 하향식 피드 형태로 게시물을 조금 더 읽기 쉽고 세 번째 타임라인은 가로선을 따라 시간 순으로 게시물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드는 게시물을 박스에 이렇게 줄지어서 배치하는 형식이고요. 다섯 번째 캔버스는 게시물을 아무 곳에 마음대로 배치를 하거나 게시물을 선택하여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입니다. 지도는 지도 자체가 보여서 그 지도상에 어느 한 지점을 클릭하여 게시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패들렛 사용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패들렛을 검색한 후 패들렛에 접속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더하기 만들기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빈 게시판이 보이는데요. 이 빈 게시판을 눌러주세요. 빈 게시판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새 게시판 하면서 기본적인 설정이 뜨는데요. 제목은 왼쪽에 굵은 글씨로 써있는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의 활동이나 수업에 맞게 제목을 수정해 주시면 바로 반영이 되고요. 형식은 아까 보셨던 그 6가지 형식 중에서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션은 키거나 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섹션을 켜시면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둠별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1모둠, 2모둠, 3모둠으로 구분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려야 할 때 그때 학생 이름이나 번호를 적어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 거기 밑에만 이렇게 게시물을 달아서 학생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섹션이 필요 없으시면 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선 기본적인 설정은 완료됐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설정 탭이 열립니다. 그럼 아까 했듯이 제목이 뜨고요. 여기 밑에 설명은 제목 밑에 달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밑에 설명이 업로드가 되고요. 아이콘은 패들렛을 구분 짓거나 아니면 제목 옆에 무언가를 표시하고 싶으실 때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비주얼 설정입니다. 배경화면을 눌러서 색상이나 질감, 패턴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사진이나 일러스트, 아니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글꼴이나 게시물 크기 등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내려오면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레이아웃은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형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시다가 이거는 지도가 더 적절하겠는데 하면 이제 지도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참여도인데요. 댓글은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댓글을 달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 반응은 좋아요나 투표, 별점, 점수 등을 매길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댓글 달기를 할 때는 댓글을 허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조금 댓글을 달 필요가 없고 서로 공유만 할 때는 댓글을 꺼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게시물을 올려보겠습니다. 게시물은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그냥 패들렛의 아무 공간을 2번 클릭해주시면 게시물을 업로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 하시거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도 이렇게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학생들의 작품이나 활동, 게시물에 적절한 제목을 붙여주셔도 좋고, 아니면 학생들의 이름을 구분 지을 때 본인의 이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게시물에 있는 파일 형식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있는 이 파일 모양 버튼은 업로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링크입니다. 링크는 내가 복사한 URL을 붙여 넣으시면 바로 링크로 삽입이 돼서 게시물 자체에 눌러서 해당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카메라 버튼인데요. 혹시나 태블릿 등으로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활동한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올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지 검색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 검색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비디오나 오디오, 설문조사, 웹검색, GIF 등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게시물이 형성이 되고,
이 게시물에 댓글 추가를 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좋아요 버튼 등으로 학생들이 반응을 남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편집을 하고 싶다, 잘못 올렸다 얘기를 할 때는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시물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게시물 편집을 눌러줘서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는 이 게시물 배경색인데요. 이 게시물 배경색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편집할 때는 수정을 하는 거라 발행이 아니라 업데이트라서 학생들한테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버튼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는 설정 톱니바퀴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인 이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유 탭이 열립니다. 공유 탭에서 첫 번째로 설정할 것은 방문자 권한인데요. 여기 작가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액세스 없음, 그러면 공동 작업자로 내가 추가를 해야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독자는 게시물이 이미 다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읽을 수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댓글 추가자는 게시물이 다 올려져 있을 때 댓글을 달 수 있게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작가는 방문한 사람이 링크나 QR코드를 타고 들어와서 새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조정자인데요. 내용 조정자는 방문자가 게시물을 작성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의 작품까지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어서 이거보다는 작가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링크 프라이버시는 이 링크를 타고 온 사람만 액세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링크에 뭐 비밀번호나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건지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 보통 링크로 공유를 하시게 되니까 비밀로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공유하시고 싶으실 때는 여기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URL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만 해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QR코드는 여기 QR코드 받기를 클릭해 주시고 바로 태블릿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실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해서 이 다운로드된 사진 파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패들렛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장은 패들렛 홈을 보시면 왼쪽 탭에서 두 번째 내가 만듦에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만듦에 보시면 방금 만든 패들렛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활동입니다. 보도형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협업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학급 글 모음집 같은 것을 만들 때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글쓰기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 글 모음집에 글을 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글의 목적, 글의 종류, 읽는 사람, 주제 등을 정해봅니다. 정했다면 그 계획에 따라 글을 쓰고 패들렛에 게시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보고 완성한 글을 패들렛에 업로드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은 글의 제목, 게시물의 내용은 글 전체로 해도 좋고, 아니면 게시물의 제목에 본인 이름을 적고 게시물 내용에 글의 제목과 글을 전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한 내용과 함께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다면 함께 업로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의 글을 읽고 고쳤을 부분을 찾아보면서 협업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들렛에 게시된 친구들의 글을 읽고 고쳐야 할 부분, 맞춤법이나 문장의 호응이나 내용 등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댓글로 적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댓글을 달 때 친구의 글을 비웃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정할 부분과 또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말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구들의 댓글을 확인하고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고쳐 써봅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고쳐 썼다면 친구들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는 좋아요나 친구들에게 칭찬 댓글을 다는 활동으로 반응을 남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작품을 올리거나 댓글을 주고받거나 하면서 협업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가져야 할 시민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대화 예절이 필요합니다. 보드형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협업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온라인 대화 예절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철저입니다. 온라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 내용과 목적에 알맞은 적절한 콘텐츠 사용입니다. 보드형 에듀테크는 교육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7번째 시간, 보드형 에듀테크를 통해 다양한 표현물 협업하여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